어머.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은 문다혜.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하정은 평론가요. 문다혜? 우리가 들어본 그 문다혜 맞아? 이러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어허. 그제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당시에 사고 당일 행적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거든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영상을 보시면 어허. 술에 취해 어지러운 듯이 전봇대에 기대는 저 여성이 바로 문다혜 씨인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골목길을 내려온 문다혜 씨가 네. 녹색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탔고 한 10분쯤 후에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네. 이제 문다혜 씨가 차를 빠지길 기다리면서 연신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맞아. 머리 만지네요. 실내등 그렇습니다. 켜보네. 다시 차가 움직이니까 놀란 듯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도 나옵니다. 어허. 그러면서 두 손으로 진짜 얼굴을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기도 했는데 네. 골목을 빠져나온 뒤에는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주위 차량들이 혼란에 겪기도 했고 저기 이제 좌회전 안 되는 곳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이후에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서 어머나?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보세요. 지금 결국 우리가 지금 CCTV를 보는 내내 뭔가 약간 위태위태했는데 결국은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허준배사 CCTV 상에서도 이렇게 막 약간 뭐랄까 이렇게 갈지자 형태로 이렇게 비틀비틀한 모습 고스란히 찍히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술에 취해서 뭔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얼마인데요? 0.149%가 나왔어요. 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치인데 그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황인 거고요. 만만치 우리가 흔히 뉴스파일 때 맨날 그러잖아요. 만만치라고 이건 만만치.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0.14%만 넘으면 신체와 정신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골목길 좁고 행인도 많고 이런 곳인데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사건 당일을 좀 재구성을 해보면 네.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 그러니까 저녁 7시쯤에 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네. 무려 7시간 동안 식사와 술을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일단 6시 50분쯤에 이태원 한 골목길에 녹색 캐스퍼 이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요. 네. 이 캐스퍼도 사실은 좀 사연이 있는 차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내 이 재임 시절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공장에서 이 처음 생산된 차량을 받아서 이게 언론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차거든요. 기억날 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난 4월에 바로 이 차, 맞아요. 이 차,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승하는 장면인데 직접 운전도 하셨잖아요, 당시에.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를 지난 4월에 문다혜 씨에게 양도를 했고 문다혜 씨의 소유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 차가 문다혜 씨한테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저 차를 타고 사고를 낸 건데 유명 소고기 식당에 들어가서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머무르면서 식사를 합니다. 한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반쯤에 네. 그러니까 날이 바뀌잖아요. 요리주점을 방문을 해요. 동행인과 함께. 그럼 여기서 이제 술과 겸한 식사가 또 이어졌겠죠? 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에 타는 저 시각이 몇 시였냐면 새벽 2시 반쯤이었어요. 거의 7시간 동안 술과 식사를 한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저렇게 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하하. 그리고 이태원 삼거리 교차로에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운전을 하다가 요거는 사고 직전 6분 전의 상황이고요. 이태원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해서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상을 입었고요. 바로 현장에서 경찰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149% 농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하하. 출동 경찰과 인접 파출소로 걸어서 임의 동행을 했다고 하고 음주 측정에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네. 운전면허증 통해서 신분을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지수는 없어서 일단 귀가 조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이 듣고도 아마 귀를 의심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동명이인 아냐, 설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 이렇게 교차 횡단보도가 이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사방팔방 돼 있는 그 교차로 있잖아요. 횡단보도. 거기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데 우회전만 할 수 있는 곳인데 보세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보세요. 지금 저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지금 캐스퍼 가고 있어요.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은 저렇게 가니까 지금 차들이 지금 뒤엉키는 상황이 지금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 영상 이 박선 변호사님 저 상황 말고도 지금 저 상황도 지금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이 지금 저때 사고 안 나게 저 순간에도 지금 천만다행인데 이거 말고도 아찔한 순간이 더 있다면서요. 사실 문다혜 씨가 이태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한 순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발생했는데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다혜 씨가 당초 7시간이나 주차를 해둔 이 골목길 사실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장기 주차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불법 주차를 해둔 채 술을 마시고 나온 문다혜 씨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 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아니 저 영상만 봐도 지금 보세요. 아이고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제 행인분을 칠 뻔하니까 그 행인분 옆에 있던 동료가 저 짙은색 옷을 입으신 분을 끌어당기잖아요. 바짝 안 그랬으면 진짜 저 차량 옆 거울에 진짜 부딪힐 뻔도 했어요. 그거 뭐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앞서 영상 보면 보세요. 이렇게 코트 입은 분이 이제 다혜 씨인데 지금 저게 자기 남의 차예요. 뭐 열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일단 술이 취해서 앞서 0.149가 나왔잖아요. 혈중 알코올도. 얼마나 지금 몸을 못 가누면 저렇게 남의 차량에 기대서 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제어를 못하니까 차량에 기대서 모습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이 상황 볼게요. 저 비틀거리다 걷다가 이제 이 전봇대에 기대는 모습. 아까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 그러다가 타인의 차량에 탑승 시도한 거 조금 전에 저희 보여드렸죠? 그만큼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 일단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 된 거예요. 0.149%예요. 세상에 0.08%가 면허 취소 수치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결국 겨우 본인 차량을 탑승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골목을 빠져나와서 이태원역 저 교차로에서 저렇게 신호위반 앞서 보셨죠? 좌측 깜빡이를 놓고 쭉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다가 결국 조금 더 가서 6번 위치 보세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맙니다. 사실 이곤 변호사님,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했을 때 별다른 뭐 저항이나 움직임 없이 순순히 같이 임의동행했고 본인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뭔가 순순히 응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실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그냥 자기 신분 확인하고 그러면 일단 귀가 조치는 시켜주는 건가요? 경찰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통해야 조사가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렇게 지금 현재 0.149%는요, 굉장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 주사를 장면이 경찰과 임의동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찰이 조사가 근데 불가능할 잠깐 때는 이 장면 지금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이 장면은 뭐라고 지금 옥신각신하는 걸 지금 경찰부가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뭘까요? 추정해볼 건데. 네. 아마도 본인 신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왜 이렇게 사고가 났냐, 요 해당 차의 차주가 맞냐, 또 술을 얼마나 마셨냐, 어디서부터 마셨냐 등등을 아마 경찰이 묻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이건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성배 변호사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혹시 저 장면 물론 저 CCTV가 육상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경찰분의 굳이 이렇게 표현 요즘 안 합니다만 여성 경찰분이었어요. 여경분이었어요. 여경분의 팔을 이렇게 뿌리치는 자세를 취했어요. 혹시 물론 말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거 놔봐요. 왜 잡아요? 나 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팔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분이? 사고 직후의 모습이라면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부터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세요. 여기 팔 뿌리칩니다. 보세요. 예, 좀 술을 보세요. 마셨는지 네.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 네, 보세요. 감지기로 팔 뿌리치잖아요. 먼저 네. 포착하기도 하는데 네.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이어서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이어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파출소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시죠라고 권하는 상황에서 임의 동행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도주할까 봐 살짝 동성 경찰관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문다혜 씨는 자기가 스스로 갈 것이니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서
간단한 인적사항 진술과 자필 진술서 내지는 간단한 피의자 신문을 마치게 되면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에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현장에서 음주 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동행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게 돼 있고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소변 검사 등 여타 검사도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술에 취한 이제 전봇대에 기댄 상황이에요. 앞서 이제 그 시간대별 구성에서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이게 전봇대 기댄 장면이고 보세요. 저도 뭔가 이제 몸을 못 가누니까 전봇대에 바짝 기대서 뭔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하면서 저렇게 골목에 자기 7시간 넘게 주차된 자기 차량으로 비트벨트를 가다가 그러다가 그 전 장면이 아까 남의 차량도 이렇게 열어보고 열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차량에 탑승하고 이동하는 순간 뭐 행인도 칠 뻔하고 이제 그런 순간 막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행동이 너무너무 안타까움과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문다희 씨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저때가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이 출정식 때 이 단상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 이 응원 메시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직접 또 단상에 올라서 무릎 꿇고 이 자신의 아버지인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또 뭔가 선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던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살겠다. 스스로한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며 살겠다. 다짐했던 그런 문다혜 씨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과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불똥이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또 뛰고 있어요. 왜?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랍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말이라는 게 물론 이건 뭐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여든 야든 다 공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언젠간 돼서 돌아온다는 걸 이번 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면서요, 지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딸이 아버지 말처럼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를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말씀은 궤변은 많아도 그래도 들을 건 들어야 되는데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거냐. 왜냐하면 그 문다혜 씨가 수많은 그 사건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네. SNS에 밝혔잖아요. 네. 근데 총공세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문다혜 씨의 이런 음주운전 적발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과거 발언이 소환되면서 지금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야의 반응 앞서 뭐 잠깐 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여야의 반응 차례대로 들어보시고 특히 민주당은 입장이 난감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도 뭔지 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의 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뭔가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에서도 그게 좀 느껴지시죠? 입장은 내긴 내야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이후에 그냥 별다른 건 없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음주운전 자체가 지금 뉴스파이터도 늘 강조했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4글자 사라진 그날까지 뉴스파이터가 고발해봤다고 늘 강조했던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전직 대통령 딸이. 그런데 보세요. 시청자의 궁금증은 허준 변호사님. 앞서 이제 일단은 본인 확인도 하고 일단은 귀가 조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귀가 조치한다면 그냥 전화로 조사하는 거야, 경찰이? 따로 안 불러? 그 혹시 따로 부른다면 비공개야, 공개야, 뭐 어떤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 일정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목이 쏠리고 또 사건이 발생하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는 거에 지금 나올까 오늘 출석할까봐 지금 그 상황에 말씀드릴게요, 주성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사 준비라든가 일정 조율이라든가 또 그리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얼굴도 알려져 있는 데다가 이게 혹시나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환 조사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아직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추후에 조사 일정이 조율이 되면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하게 해서 조사를 받기는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훈령이 개정되면서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이 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날짜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짜가. 근데 어쨌든 아마 그러기 전까지는 저렇게 오늘 용산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아침부터 진치고 있는 모습 몇 날 며칠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씁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